네, 오늘의 세 번째 섹터는요, 방산과 재건입니다. 방산은 이제 트럼프 수혜뿐만 아니라 정부 수출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섹터잖아요. 네. 오늘 빅4 기업 중에서도 현대로템의 상승이 돋보인 하루였는데 두 분은 방산 쪽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1월 달에 작년에 이제 주도 섹터고 제가 이제 좋아했던 섹터가 이제 방산이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인데 네. 이게 이제 11월 달에 그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억가죠, 진짜. 실적은 계속 좋은데 수급적인 이슈로 올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이제 시장이 계속 7월 이후로 안 좋았는데 이 두 섹터만 그렇게 좋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시장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때 이제 또 그런 얘기 들렸습니다. 방산도 이제 끝났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안 끝났고 방산도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52주 신고가 대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IC 넥스원 마찬가지로 뭐 드론 모멘텀을 같이 받긴 했지만 근 직전 고점까지 돌파 시도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가 수급적인 요인으로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 사야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방산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방산 플러스 조선을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조선 얘기를 같이 하면은 사실 방산이 작년에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정책이고 정부 정책에서 그 수출입 금융 있잖아요. 그 지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그 방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 금융적인 부분들을 일으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 초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조선 쪽에 그 수출입 금융을 해준다라는 흐름이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올해 작년에 방산처럼 올해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일부 만약에 세론이나 뭐 방산 작년에 11월 달의 움직임처럼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때가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선도 함께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강욱 파트너는 네. 방산 쪽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방산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 수주 산업이잖아요. 일단은 수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1,480원 라인대까지 갔다가 1,450원 내려왔지만은 네. 1,300원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마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방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니까 한때 우리가 이제 수송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드론을 봤거든요. 택배. 근데 이제 방산의 기능으로 해서 드론 산업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에이럭스를 네. 계속 기억하자. 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좀 에이럭스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럭스 앞으로의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럼 재건 쪽이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젤렌스키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들썩거려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재건 쪽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개인적으로 뭐 재건 쪽은 흔히 말하는 모멘텀 플레이랑 뉴스 플레이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뭐 재건 SG 뭐 일부 그룹들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전진건설 로봇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냥 로봇 자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재건이 좀 묻어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재건 쪽으로는 그나마 제일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트럼프 취임 전까지 이제 흔히 말하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조금 뭐 차익 실현이 그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모멘텀 플레이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재건 쪽 관련해서 전진건설 로봇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강욱 파트너는 네. 앞서 방산 쪽도 긍정적이다. 관련해서 네. 드론 쪽도 이야기하셨는데 네. 재건 쪽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트럼프가 이제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종전, 네. 뭐 남북 간의 대화 이런 것도 이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 기억납니다. 취임하고 24시간 이내에 종전에 대한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이제 10일 남았거든요. 대략 한 340시간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안에서 움직임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재건주 포인트 본다면 저는 항상 SY나 SY 스틸텍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장비 기계가 필요한데 네. 특정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빨리 투입된다라면은 모듈러 주택이 가장 또 현실화된 제품이 아닐까. 그래서 주가도 SY와 SY 스틸텍이 가장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에 이슈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이들 종목들을 먼저 보자. 그리고 오늘 주가 마감 상태에서 보니까요. SY 스틸텍이 장중에 고점을 한번 좀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은 마감 동시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추가적으로 앞에서 김현철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SG 종목도 네. 마감 상황이 좋습니다. 내일도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트레이딩 해보자 SY나 SY 스틸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